CJ제일제당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떼어내서 만들었죠. 이 CJ 웰케어. 분사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다만 구조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사 당시에 2025년 매출 5천억 원이라는 청사진까지 내놨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CJ 웰케어는 CJ제일제당이 2022년 건강사업부문을 설립해서 현물출자에 설립한 건기식 자회사인데요. 당시 CJ제일제당은 CJ 웰케어를 통해서 지난해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고 또 식품과 바이오 역량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CJ 웰케어의 매출은 2022년 681억 원, 또 2023년에는 686억 원, 2024년 714억 원, 또 지난해에도 797억 원으로 늘었긴 했지만 아직 1,000억 원대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동안에도 적자가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이 분사 이후에도 최근 4년간 누적 영업 적자가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결국 비용 구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판관비 부담이 크다는 분석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구조일까요? 네, 핵심은 판관비가 이 매출 총이익을 웃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을 제품을 만드는 것이나 이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 채널 확보가 중요한 이런 시장입니다. CJ 웰케어 또한 독립법인 출범 이후에 바이오케어와 이너비, 또 전립소, 아이시안, 한뿌리, 펫다운 등 이런 여러 브랜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각 브랜드별로 인지도를 키우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확대하려면 광고와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CJ 웰케어는 이런 비용 부담이 매출 성장 속도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매출 총이익을 벌어도 판매 관리비에서 대부분 소진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을 팔아 남긴 이익보다 브랜드를 알리고 파는 데 들어간 비용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인 CJ제일제당 입장에서도 CJ 웰케어가 계속 적자를 내는 상황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CJ제일제당은 CJ 웰케어 분할 이후에 지난해까지 총 314억 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습니다. 손상차손은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는 건데요. 이 CJ제일제당이 인식한 웰케어의 장부가액이 254억 원으로 최초 취득가액인 568억 원 대비해서 44.7%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처음에 분사시킬 때 이런 투자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가치의 그런 장부에 남아있는 셈인데요. 그만큼 이 CJ 웰케어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런 숫자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J 웰케어가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는 움직임까지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공장 설비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직접 제조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의미일까요? 완전히 손을 뗀다라기보다는 이런 무게 중심을 옮겨간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CJ 웰케어는 지난 공장 생산 설비 일부 매각을 한 차례 추진했다가 거래가 불발이 됐고 현재 재추진 중입니다. 회사 측은 오늘 9월 거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움직임은 이 재고의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 재고는 2022년 40억 원에서 지난해 13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 외부에서 들여와서 판매하는 이 상품 재고는 같은 기간 48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접적인 생산 비중은 줄어들고 ODM과 또 OEM을 통한 외부 소싱 활용은 늘어나는 흐름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최근 건기식 시장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뀐 만큼 모든 제품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브랜드 기획과 또 마케팅에 자원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소싱을 늘리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반대로 차별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ODM과 OEM을 활용하게 되면은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고 또 생산량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업계에서는 외부 소싱이 늘어날수록 차별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ODM과 또 OEM을 활용하면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지만 독자 원료나 또 핵심 기술이 없는 단순 소싱 제품은 시장 차별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J 웰케어 또한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독자 기술이 포함된 이런 바이오 코어 같은 핵심 제품은 내부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제조와 브랜드 운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직접 생산과 이 외부 소싱 가운데에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적자가 이어지고 설비도 매각하는 상황에서 CJ 웰케어 측은 이번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먼저 CJ 웰케어 측은 지금의 판관비 지출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브랜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코어 또 멜라메이트 등 이런 메가 브랜드 육성과 자사몰 가입자 확대를 위한 초기 비용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진안공장 설비 매각에 대해서도 한뿌리 등 이런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제품군의 생산을 외주로 전환을 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자산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효율 중심 마케팅과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로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